안녕하세요, 강코치입니다. 오늘은 인바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 인바디를 가지고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횟수로 하는 운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내추럴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내추럴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취미로 한 4년 정도, 제대로 시작한 거는 한 5년 차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내추럴로 운동한 사람의 인바디는 어떤지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성분 분석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항목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량, 체중입니다. 이 체수분은 세포 내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체수분과 아래에 있는 단백질,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합쳐서 우리 몸의 총 근육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육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심장근, 두 번째가 내장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골격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수분과 단백질을 다 포함되어 있는 위에 이 양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 근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항목들이 오른쪽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근육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무기질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먼저 표준 범위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통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표준 범위 안에 대부분은 다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무기질 양이 또 중요한 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뼈의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곧 근육량이 올라가면 이 뼈의 무게도 증가하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뼈의 무게당 붙어 있을 수 있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과 인,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내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골격근 지방 분석 란입니다. 아마 인바디를 측정하시면 이 란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표 안에를 보시면 표준 범위라는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이하, 표준 이상 있고요. 그 표준 안에서도 100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체중에서의 이 100은 이상적인 BMI 곱하기 신장 제곱이고요. 이 이상적인 BMI는 동양인 남성은 기준이 22, 여성은 21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드리면 제 표준 체중은 22 곱하기 1.78 제곱이 되겠네요. 이 골격근량에서 100의 위치는 이 표준 체중에서 이상적인 골격근량,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 표준 체중에서 적절한 지방량이 표준 범위의 100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C자형이 되는데, 체중은 많고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은 높은 사람들이 이런 C자형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진행해 드렸을 때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이 그래프를 일자형으로 만드는 걸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잡아 드리고요. 우리가 1년, 2년, 3년 꾸준히 운동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D자형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표준 체중, 골격근량은 표준 이상을 목적으로 두고요. 지방량도 표준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만 분석란을 좀 더 자세히 보는데요. 첫 번째 항목인 BMI라는 항목입니다. BMI는 신장의 제곱으로 체중을 나눈 값을 말하고요. 이 BMI는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비만이다 아니다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BMI로만 봤을 때는 비만으로 나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BMI가 높으면 제3자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MI가 높으면 내가 체지방이 많아서든 근육량이 많아서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몸집이 크게 보거나, 아니면 BMI가 적으면 작게 보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지방률은 남성 기준 표준 범위가 10%에서 20%,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8%, 그리고 경도 비만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3%,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 25%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3% 이상을 비만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비만이다 아니다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 BMI보다는 체지방률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위별 근육 분석란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상하 아니면 좌우 이런 근육의 밸런스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뭐 표준 이상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표준 이하를 나타내는 거는 현재 체중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로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표준 이상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그 부위가 현재 체중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정도라고 뜻하고요. 반대로 표준 이하라고 나오시면요, 내 현재 체중을 견뎌내기에는 근육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부위별 체지방 분석 그림을 보시더라도 근육과 큰 차이 없이 이 지방이 뭐 어디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표준 이상, 표준, 표준 이하가 내 현재 표준 체중에서 적정량인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인지 그 이하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른쪽에 체중 조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표준 체중, 내 키와 표준 체중을 대비해서 뭐 감량해내야 할 체지방이 얼마인지 아니면 증량해야 될 근육량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비만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체지방률만 보면 저는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BMI 상으로만은 과체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복부 지방률인데요. 인바디가 나름 굉장히 정확한 게 제가 그렇게 다른 곳은 체지방이 없고 체지방률 상으로도 표준범위지만 좀 복부에 지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에 보면 0.93이 나오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0.9 이상을 보통 복부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0.85를 복부 비만이라고 말하고요. 인바디에서 나오는 이 복부 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뜻하는데요. 이 복부 비만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배꼽 둘레,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를 둘레를 재서 이 배꼽 둘레를 엉덩이에 돌출된 부위로 나누는 거를 이 복부 지방률인데, 이 복부 지방률도 이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부 비만율을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둘레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 둘레, 그러니까 복부의 지방률은 많지 않아도 엉덩이 둘레가 워낙 얇은 사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높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지방 레벨인데요. 이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에 끼는 지방을 말하고요. 여기서 레벨을 뜻하는 거는 몸을 이렇게 횡으로 단면적을 봤을 때 10cm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게 레벨 1이라고 봅니다. 저는 레벨이 5기 때문에 제 몸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내장지방의 면적이 50cm 제곱미터라는 거죠. 밑에 연구 항목을 보면 제지방량이 나오는데요. 제지방량은 말 그대로 내 몸에서 제거 지방량, 내 몸에서 지방을 제거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기초대사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흔히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말하고요. 이 기초대사량은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적정량을 먹어도 쉽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되시는 거죠. 인바디를 측정하실 때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인바디사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이 한 11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데이터를 누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뭐 운동 전 아니면 뭐 수분 섭취하기 전,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보시고 난 후, 그리고 음식물 섭취하기 전, 이런 식으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시키고요. 동일 조건에서 매번 데이터를 쌓으시는 게 내가 앞으로 내 몸 상태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을 때
비교적 정확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바디 보는 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맨 아래 임피던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20kHz와 100kHz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들은 신체의 부위를 뜻하고요. 100Hz가 20Hz보다 무조건 수치가 낮은 수치여야지만 그 검사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Hz가 20Hz보다 높아진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재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10년 동안 내추럴하게 운동한 사람의 인바디를 한번 보셨고요. 제가 뭐 대단한 정도는 뭐 인바디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운동은 꾸준하게 건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인바디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내일부터라도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측정하고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오늘도 강코치였습니다.